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이고요. 여러분들, 어, 아이 있으신 이제 40대 여성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굉장히 잘 키우고 싶으신 분들 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잘 키우면 됩니다. 자신을. 그리고 아이에게 개입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개입하는 순간 그 아이의 창의력 굉장히 엄청나게 좋습니다. 특이한 행동들도 되게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모가 개입하는 순간 아이들은 부모처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잘 크길 바란다면 부모가 지혜롭고 똑부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행동을 아이도 자연스럽게 이제 행동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부모가 권위와 부모가 존경받은 위치로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아이가 안정감이 있고요. 아이가 만약에 뭔가 내가 내 스스로 되지 않고 누군가의 조언을 했을 때 부모를 신뢰할 만하다면 그 부모가 정말 그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저희 멘토님을 신뢰하듯이 멘토님처럼 내 가까이의 내 부모님이 그렇게 말한 것을 지키고 정말 누군가를 돕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고 언제나 나에게 되게 여러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안에 그 책임감과 그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걸 아이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또 커가면서 더욱더 느껴지면 존경한 사람이 바로 타인이 아닌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다.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말은 굉장히 쉽거든요. 저도 이걸 말하면서 막 굉장히 진짜 내가 이런 부모가 된다면 너무 좋겠다. 하지만 이런 삶이 과연 쉬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전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도 사실 의심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던 삶이었고 매일 근심, 걱정, 무서움,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뭐에 빠져서 이게 해결되기를 이렇게 바랐던 삶이었음에 사람이 정말 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된다라는 건 부러울진 몰라도 그 삶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고 내가 진짜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당연히 책을 봐야 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기적이어야 할 때, 이기적이지 말아야 할 때도 잘 가르쳐 줘야 해요. 개입과 가르치는 부분은 다르고요. 그리고 가르쳐야 할 때와 좀 그냥 지켜봐야 할 때도 다르더라고요. 이걸 이해하는 분들은 아마 본인에게도 아니면 타인을 좀 가르쳐 봐야 할 때도 있는데 보통 교수님, 뭐 선생님들은 지식적으로만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저는 그런 분들 중에서 되게 위대한 분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또한 그냥 주어진 어, 에서 일을 하면 결국에는 월급이 주어지니까.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보상 플랜을 바꾼다. 이 아이들이 점점 뭐 부자가 된다거나 이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그 기준에 훌륭하게 졸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인센티브 제도가 엄청난다면 그 선생님은 아마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집중할 겁니다. 왜냐? 보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선한 척, 아닌 척 하는 그런 위선은
진짜 그냥 싹 다 버리셔야 돼요. 우선 정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집중하지 마시고요. 본인 자신한테 집중을 하셔야 돼요. 뭐가 됐든 항상 자기 자신이 우선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것 같아 보였어요. 저도 본인에게 먼저 투자해야 되고 본인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이 항상 내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 라고 듣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그래, 나 먼저 생각해야지. 내가 집중을 해야지. 지금은 내가 다른 사람들 힘들더라도 우선은 지금 나는 내가 더 먼저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죄 짓는 것 같은 생각이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엄마를 찾는데 내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계속 다스렸지만 내 속 안에서의 마음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이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말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안에서. 그래서 근데 잘 보세요. 내가 그런 위치에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아이도 그걸 보고 배우거든요. 내가 화를 잘 내는 엄마면 아이도 조그만 거에 감정에, 특히 감정적인 부모가 아이들도 감정적이어져요. 별거 아닌 거에 소리 언성부터 높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내성적이고 말을 어디 가서도 잘 못하는 부모면 아이들도 대다수가 좀 말을 못하거나 어색하거나 그렇게 되고요. 자기 가족한테 잘 못하는데 타인한테 잘하고 밝고 그런 사람들은 아이들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책을 보면 아이들도 책을 보죠. 뭐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책을 보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진짜 책을 많이 보는지, 아이들 있는 앞에서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는지.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들이 TV를 다 보고 제 옆에서 책을 갖고 와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 아직 이제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뀌기도 하는데 가족 환경이 정말 많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나는 책을 보지 않고 나는 나에게 투자하지 않고 나는 나에게 공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한테만 뭐라고 하죠. 나는 즉각 감정적인 사람이면서 아이들한테 인내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막 예쁜 말 해야 된다. 저도 순간순간 예쁜 말 해야 된다라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예쁜 말이 사실 뭐예요? 그럼 네 감정 다 삭히고 상대방 위해서 상대방에게 예쁜 말, 좋은 말을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건 사실 아이들한테 너의 감정을 그냥 네가 알아서 다스려 이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감정을 말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 그럼 엄마가 뭐예요? 평상시에 엄마가 너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엄마는 되게 속상하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못할 것 같으면 그냥 개의를 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도 그 안에서 친구들한테 쟤 왜 저래? 상처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게 행동했다간 걔랑 놀려고 하는 아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저도 어릴 때 되게 의기소침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 주장을 피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저를 잘 보지 않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는 맞춰주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면 되게 속상하고 학교 가기 싫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안에 힘듦과 스트레스는 되게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의 본능적으로 이겨내고 벗어나려고 엄청 뭔가를 노력합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안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거를 해내가면서 중학교 시절에서는 막 반항도 해봤다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또 엄청 막
되게 4차원적으로도 놀아도 봤다가 뭐 하여튼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본인도 되게 발견하고 내가 진짜 어떤 모습이 나지 의아할 정도로. 저희 친언니 같은 경우는 되게 장기 되게 재주가 많아요. 막 만드는 것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몸으로 웃기도 몸 웃기길 잘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지나서 중고등학교 됐을 때 이게 교회 가는데 거기 또 언니 또래는 다 이제 남자들만 있어서 언니가 말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언니는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 받았고 본인은 되게 힘들었다고. 근데 교회 다닐 때 너무 힘들었다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 언니가 20살 때부터인가 엄청 노력을 하고 본인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위해서 본인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 힘든 시기가 있어요. 그 힘든 시기 안에 아이들도 다 잘하고 배우고 깨닫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부모가 개입하잖아요. 창의력 다 망치죠. 또 아이들 감정, 그 다음에 자기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근데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달란트와 어떤 뭔가 기질이 있고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아이들도 서로 스스로 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아이들대로, 그리고 나는 그냥 나에게 집중을 하고 내가 진짜 멋진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저는 멋진 아내, 그 다음에 멋진 엄마가 되고 싶은 거가 꿈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그 우선순위가 돈 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우선 돈을 잘 벌려면 뭘 해야 되냐? 기술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돈을 벌 거냐?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살고 애들한테 시달리고 이런 거에 시달리는 것에서만 그냥 조금 위로해주는 그런 도움을 할 거냐? 아니면 이런 삶이 아닌 정말 더 멋있는 삶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그 사람의 생각을 깨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다른 세상, 다른 삶을 있는 모습으로 이 사람을 도와줄 거냐. 되게 2차원이거든요.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죠. 좋다, 나쁘다, 이거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부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면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할 때 이기적인 것도 언제 이기적이어야 하고 언제는 이기적이지 말아야 할 때를 알고 그거를 행동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대다수 사람들은 참과 거짓밖에 없어. 흑백 논리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원리로 살니까 창의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거를 제가 언제 깨닫췄냐? 저희 멘토님을 만나고 제가 5천만 원 이상을 쓰고 그 훈련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똥멍충이처럼 살았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돈 벌고 막연하게 열심히 살고, 아, 열심히도 저한테는 맞진 않아. 그냥 감정이 항상 매몰돼서 살았구나. 그리고 나라는 사람을 모르고 살았고 나라는 사람을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정말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데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살면 뭐다? 많이 잃고 사는 거다. 많이 가졌음에도 또 돈이 많고 뭐 이것저것 건강도 좋은 사람이 그 안에 마음가짐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도 뭐 돈이 이만큼 있다가 아니라 그냥 그냥 뭐 예를 들어 중산층 정도의 삶으로, 중산층도 아니어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예, 걱정도 그냥 남들 보기엔 되게 소소한 걱정이었어요. 누구 자식이 아픈 것도, 나 자신이 아픈 것도, 내가 남편한테 맞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일을 하면 언제든 일을 할 수 있고, 남편이 나를 막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게 아니라 제가 하겠다고 하면 거의 밀어주는 사람이었고,
이게 다 제가 그리고 아이 임신을 했을 때도 입덧이 막 완전 심해서 그런 적도 아니고, 이게 제가 생각을 돌이켜 보니까 이게 생각의 전환이 엄청 중요한 게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정말 복이 있던 사람이구나. 내가 똑똑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없는 것만 붙잡고 살았던 밑바닥의 삶에서 비교하고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게 좋은 거 나쁜 거, 남들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서 비교하고, 이게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성이 있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그러니까 그 감정에 맨날 매몰되어 있으니 우리 아이들은 어떻겠어요? 그 모습을 계속 보는데. 우리 아이들도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막 이것저것 해서 실수해도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꾸 개입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제가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개입해서 사람을 망치는구나. 개입하지 않는 게 오히려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다. 제가 저희 부모님께 또 감사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막 이렇게 뭐 도둑질을 한다거나 막 그런 부분 아니고, 뭐 거짓말을 한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그냥 뭐 여길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터치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여유가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막 자녀 교육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막 일남오녀니까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는, 자식을 키워야 되는 것에서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언니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는 형제들끼리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커보고 나니까 그 안에 힘듦은 있었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있었어요. 근데 개입을 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좀 해보고 많은 그래도 경험을 해볼 수 있었구나.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그랬으면 지금보다 더 이렇게 막혀 있는 삶을 살았겠구나. 그런 감사함이 또 재해석이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고,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이 잘 키우길 바란다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럼 그 멋진 사람이 뭐냐? 돈을 버세요.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냥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과 돈을 받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멘토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사실 많이 배우죠. 왜냐? 저를 케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게 느껴져요. 그런 되게 진심으로 이 사람을 푸시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부모잖아요. 자식에게 이렇게 푸시하고 이게 만나던 만나지 않던 그게 느껴진다라는 거, 그 그게 이제 뭐라고 말로 설명은 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언행일치와 그리고 항상 끊임없는 메시지들, 그리고 그런 것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이분하고 가족도 뭐 피도 섞인 그런 게 아닌데 어 어떡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이제 수업료를 이렇게 나눠서라도 내서 저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그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저는 처음으로 느낀 거예요. 비즈니스인지 뭔지 그냥 지인 이상 더 나를 이렇게까지, 와,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느낄 정도라고 하면, 근데 부모도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거가 사실 쉽지 않은 걸 알잖아요. 부모가 돼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을 먼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1순위는 항상 돈을 버세요. 그게 답이에요. 돈 벌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 사람 되려고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그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이 되기 위해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만나고요. 그리고 나도 악에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먹튀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법인 영업을 했을 때, 뭐 보험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유지할게요, 뭐 설계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그냥 해지하고 딴 데로 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때 법인 영업을 했을 땐 이제 제가 막 자료 다 그분 거 받아서, 이분이 뭐가 다른 데에 뭐 압류 걸렸나 뭐 이래가지고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다 받고 같이 막 신용보증재단 이런 데도 다 돌아다녀서 갔는데, 결국에 나올 것 같은 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정에 이분이 제 전화 연락 안 받고 본인이 그냥 저한테 돈을 주기 싫어서 그냥 연락이 두절됐어요. 자, 그런 경험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관점이 없다 보니까, 내가 너무 사람을 너무 믿었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나? 이렇게 해서 또 되게 자책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안에 그 사람, 그런 거 생각해보면, 이것도 진짜 먹튀의 하나구나. 왜냐, 제가 사람이 말하는 부분에서 정보들을 계속 꾸준히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안에서 그걸 겪고 나니까 뭐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 느꼈거든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면 할수록 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되지만 또 그래도 사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 양면성의 그 말씀이, 돈을 벌 때 그게 느껴집니다. 돈을 벌지 않을 때 사람들하고 지냈을 때 잘 지내는 게 같아 보이죠.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지 안 생각하는지 한번 보려면 한번 돈을 빌려보세요. 아마 많이 나올 거고, 내가 한번 실망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에게 투자하고 이론을 배우면서 현실 비즈니스에서, 현장에서 같이 돈을 벌어보세요. 그 배운 걸 가지고 돈을 벌어보시고, 내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셔야 합니다. 겪어내시고, 그리고 진짜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되게 상식적이고요. 본인만 생각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배워야 할 때는 진짜 이기적이어야 하고, 막 다른 사람들 다 싹 다 제거해야 되고 되게 이기적이어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을 더 많이 생각하고 깊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 부자의 눈이요, 제 눈의 안경일 뿐인 거예요. 한번 제대로 내 눈가를 바꾸시는 작업이 당연히 교육을 들어야 하고, 부자의 마인드를 정말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저희 멘토님은 지금 살림원고에, 저희 멘토님 같은 경우는 진짜 3개 국어를 하시거든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어로 되어 있는 그 부자들의 그런 메시지, 그다음 영어로 된 메시지를 다 이게 들으신다고, 6시간 이상, 10시간 내 들으신다고 들었어요. 와, 거기에 그 위치까지 간 부분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세뇌시키고 내 안에서 그 부자의 생각, 그 부자의 투자 마인드를 넣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나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내가 자녀를 잘 못 키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서 찾으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고 나에게서 그 문제를 제거해서 내가 변화되면 또 그게 해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나만 보면 되니까. 다른 관계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바꿀 수는 없는 건데, 그냥 오로지 나 하나만 보면, 나 하나만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3시건, 4시건, 5시건 그 부모 밑에서 다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그 뼈대의 중심에 있는 부모의 가르침, 그 아이들이 보고 부모가 얼마나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삶으로 살고 있는지를 아이들이 보면서 본능적으로 느끼고,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나중에 언젠간 커서 또 느끼고 깨달을 거예요. 저처럼 저도 지금 커서 저희 부모님을 뭐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였는데, 크고 나고 이렇게 좀 배우고 나니까 아, 내 부모님의 장점을 보게 된 것처럼 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뭐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선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아이들 개입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창의력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그리고 개입하지 마시고 오로지 본인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내가 어떤 멋있는 엄마가 될 것이냐. 네. 그리고 그 멋있는 엄마가 되기 위한 성장은 반드시 돈 버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